오늘은 평균 연령 74세, 의학적으로 허약 상태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서은정 박사팀이 505명의 노인분들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핵심 질문은 이거죠. 허약한 상태에서도 과연 건강한 노화가 가능할까? 이 자료가 그 가능성을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허약 노인의 인지 기능, 신체 기능, 또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 회복 탄력성, 사회적 지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일상활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어요. 자, 그럼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허약함 속에서도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비결이 뭘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연구진이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냈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죠.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약간 놀라운 결과인데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신체 기능 자체가 건강한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신체 기능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일상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있어도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즉 일상활동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활동의 기반이지만 실제 활동 참여가 중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주신 76세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보니까 딱 이해가 가네요. 당뇨랑 관절염이 있으신데도 매일 산책하시고 복지관 한글 교실도 나가시고 네, 그런 활동을 계속 하셨죠. 할머니 말씀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기운이 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게 딱 맞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사회적 지지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아, 사회적 지지요? 그것도 간접적이었나요? 네. 주변의 도움이나 관계 자체가 직접 건강한 노화를 만든다기보다는 그게 일상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돕거나 격려하는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활동의 어떤 동력이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72세 박철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도 바둑 모임 같은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셨잖아요. 네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그게 중요했던 거죠. 결국 신체 기능이든 사회적 지지든 일상활동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거쳐야 건강한 노화로 연결된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활동이라는 게 그냥 몸만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자료를 보면 단순한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의미 있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 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들, 이런 게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의미 있는 활동. 그런데 이 모든 요인들 중에서요, 건강한 노화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일 강력한 거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아, 회복 탄력성.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내면의 힘, 그게 아주 중요했어요. 78세 정영희 할머니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오셨는데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 그 마음가짐이 실제 건강한 노화에 직접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중요하네요. 물론 인지기능이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 즉 지각된 건강 상태 역시 건강한 노화에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심리적인 거나 사회적인 요인을 봤는데 근데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거, 그건 어땠나요? 네. 그 부분도 연구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태 역시 건강한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타값이 0.14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어요. P는 0.016이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 나온 75세 최동수 할아버지 사례처럼 약값 때문에 병원 방문의 수를 줄이시는 그런 현실이 이 숫자 뒤에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라 자료에 나온 사실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고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요인들, 신체 기능, 사회적 지지, 일상활동, 회복 탄력성, 인지 기능, 주관적 건강, 경제 상태까지 다 종합했을 때 이 모델이 허약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어느 정도나 설명했나요? 네,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모델은
전체 변이의 43%를 설명했습니다. 43%요? 와,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인간 행동이나 건강 관련해서는요? 네, 맞습니다.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꽤 높은 설명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연구에서 다룬 요인들이 허약 노인의 건강한 노화에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설령 몸이 좀 허약해지셨더라도 의미 있는 일상 활동을 꾸준히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 즉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정말 결정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신체 기능이 어떤지, 주변 도움이 많은지 그 자체보다도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활동과 태도가 훨씬 중요했던 거죠. 허약함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삶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아까 그 김순자 할머니가 연구 결과 듣고 내가 매일 하는 산책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였네 하셨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 주변에 아주 평범한 일상 속 모습에도 건강한 노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이미 허약해진 이후에 건강한 노화를 돕는 요인들을 밝혔잖아요. 네, 그렇죠. 사후적인 요인이랄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젊고 건강할 때부터 삶 속에서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가꾸고 키워나간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노화라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경험하도록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